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오늘은 주야간보 시설, 일명 노치원이라고도 하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린다면,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에 대한 어떤 개요를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발전이나 어떤 보건 의료의 발달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지금 장수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양하는 거에 대한 가치관들이 변화되었고, 보육이랄지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됐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4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결혼을 안 하겠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한다, 비혼주의라고 하나요? 그런 대답들을 좀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매스컴에 나오다시피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 절벽에 의해서 매년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 지금 북한에 우리가 밀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또 우려스러운 반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의 어떤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제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장기 요양 보장제도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65세 이상들에 대한 어떤 국가적 정책들이 입안이 된 거는 참으로 어떤 장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뒷받침도 돼야 되는 어떤 고민도 있습니다. 노화 등에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신체 활동이나 일상 가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목욕도 해 주는 그런 또 서비스도 있고,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말벗 서비스를 해 주는 일도 있고, 집에 가서 가사를 또 도와주는 그런 또 서비스도 생겨났습니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함께 발생되는 것이 핵가족화입니다. 음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되면서 기존에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 요양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일상 가정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해서 국가가, 사회가 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지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선진 국가에서는 사회보험 방식이나 조세 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장기 요양 보장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해서 노후에도 건강 증진이나 생활 안정을 도와드리고, 가족들의 어떤 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나라 전반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
이어서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주요한 특징은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고, 또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험자나 관리 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국고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했고, 수급자에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서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 지원 부과 방식의 예를 본다면 다음과 같게 있습니다. 사회보험 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 지원 부과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산식입니다. 건강보험료액을 장기보험 료율하고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산정을 해서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되는데, 매년 이제 국가에서 몇 프로 부담할지 몇 프로 부담할지 요율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변동이 됩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들은 사회보험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또 일부는 공적 부조 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되고 운영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장기 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공적 부조에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합산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 요양 적용입니다.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 대상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수급권이라고 하죠.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요, 인정 조사를 하고 등급 판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로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작성을 하게 되고 또 송부를 해드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그냥 아프다고 해서 아픈 것이 아니고, 국가가 어떤 인정을 해야지만이 이 보험 적용을 받고 이런 제도권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는 건강한데 자식들이 돌보지를 못해서 심사를 받다가 이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멀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어 내내 아프다가도 심사만 받으러 집으로 실제로 한 2명 정도가 가거든요. 근데 심사할 때만 되면 그냥 그 생존 본능이라 할까요? 어르신들이 짜릿짜릿해져 가지고 대답을 너무 잘해서 통과를 못하는 분도 있고, 이 어떤 다양한 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어떤 재원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에 의해서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장기요양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있다네요.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국가의 부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를 보면 국고지원금은 예상 수익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장기 요양급여 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이랄지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등 그중에서 공단이 부담해야 될 어떤 비용 및 관리 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정도를 하게 되고요. 시설급여는 약 20% 정도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도 역시 전액 면제받습니다. 또는 그 차등을 두어서 어떤 재산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60%를 이렇게 좀 감해 주거나 40%를 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의 노인 복지 서비스 체계를 한번 비교하는 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은 노인 장기요양법이고 기존 법은 노인복지법이었죠. 서비스 대상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보편적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도 해당이 됩니다. 기존의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는 특정 대상에만 한정되어 있었고 선택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저소득층에만 또 이렇게 집중되어 있던 어떤 체제였습니다. 서비스 선택은 국가가 지정하거나 행정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 서비스를 받을 그 대상이나 또는 가족들, 보호자들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된 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고, 기존의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공급자 위주에서 되었던 것이 장기요양보험 되면서 수급자 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재원은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었다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그리고 이용자 본인 부담까지가 추가됐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이라는 것은 장기요양법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 인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격은 장기요양법 가입자나 그 보호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는 대리인 자격도 가족이나 친족, 그 밖에 이해관계인,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또는 치매 안심센터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도 대리로 해줄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로 장기요양센터에 장기요양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 직원들이 그 해당 노인에 대해서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자료에 의해서 등급 판정위원회가 열려서 어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 판정된 자료를 에 장기요양 인정서 및 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개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 이게 요양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양원에 가서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는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어 장기 요양 유효 기간은 2 년이고요. 요양 인정서가 본인한테 도착한 날부터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갱신도 하게 되는데 에 유효 기간이 만료된 뒤에 계속해서 받으려면 갱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 기간이 끝나기 한 3 개월 전부터 공단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되어 있고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인정 신청입니다. 또 노인성 질병에 이제 대해서 규정을 해 놓은 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할 사안이, 우리는 뭐 장애 등급이 몇 급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우리는 얼마 공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장애 등급하고 어 여기 장기요양 등급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요게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전 장소는 어르신이 계신 곳 현장 조사를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공단 지사에 또는 센터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전화를 하거나 뭐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서 유선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되게 하곤 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거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 환자인 경우에 한정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해서 전문 요원이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은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지원 등급도 있고, 그래서 한 치매 환자들은 5 등급 이하로 이렇게 되는데, 어 보통 1 등급이라면은 거의 뭐 병상에 누워 있는, 침대에 누워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3-4 등급 정도는 좀 활동이 좀 불편한, 누가 좀 꼭 도와줘야 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 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이 1 등급입니다. 2 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앞에 1등급은 전적으로, 그러나 여기도 많이 필요는 하지만 뭐 일부분은 또 도움이 없어도 되는 그런 거에 조금 나은 이런 얘기죠.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신청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3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4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45점 미만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는 이제 제가 급여죠. 방문 요양이 있습니다. 어떤 등급을 받아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일정 정도의 서비스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실제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에서 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가사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약간 다른 점이 가사 활동 지원하고 이걸 하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방문 목욕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리는 목욕차들이 좀 많이 있죠.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서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간호, 이게 이제 그 방문 목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시골에서 많이 이제 그 어른들이 많이 활용들을 합니다. 대도시만 같아도 뭐 목욕탕들이 많이 있어서 가기가 좋지만은 시골에서는 일부러 마음 먹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방문 목욕이 일정 정도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문 간호입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 치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 치유위생사가 어떤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서 어떤 필요한 제공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취약한 보호가 있습니다. 어르신을 수급자라고 하죠. 수급자를 하루 종일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뭐 기본적인 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에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일컫습니다.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실제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어떤 편안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급여 정책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 전동 수동 침대, 목욕 리프트, 욕창 방지 매트리스, 방석, 이동 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등을 어떤 서비스 틀 내에서 한다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급여 종류는
이제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이 있습니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실체 활동 지원 및 심시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입니다. 입소 정원이 이제 10명 이상입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그 밑에 규모입니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찍은 거는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라 하고 10명 이상 되는 건 노인 요양 시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노치원 취약암 보호시설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